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콘텐츠 하면 오징어 게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전 세계에 이미 과시했었던 장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형 좀비물이죠. 이른바 K-좀비물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킹덤인데요. 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190여 개국에 동시 오픈되었는데 해외에서도 왕좌의 게임과 워킹데드를 섞어놓은 재미라는 호평으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며 K-좀비의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었죠. 또한 그 전에는 1000만 관객을 불러모은 최초로 등장한 K-좀비물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은 개봉 이후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K-좀비 한국형 좀비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부산행이 나오기 전 한국에서 좀비가 시작된다는 좀비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크 포스터 감독인 월드워즈라는 영화인데요. 2013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좀비 바이러스 첫 시작이 한국으로 그려졌습니다. 배경은 평택 미군기지 허름한 시설에 한국을 낙후된 국가로 안 좋은 이미지로 연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중국이나 일본, 대만이 아닌 왜 한국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이 중국과 타국에선 실제로 한국의 모습인 줄 알고 한국을 가난의 나라라고 까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 원작과 영화 초기 설정에서는 중국이 발원지였습니다. 미국은 중국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 한국으로 바꾸었던 건데요. 그런데 수정한 보람도 없이 중국에선 상영 금지당하고 2차 매체도 출시 금지를 당했죠. 이렇게 상영 금지될 바에 그냥 중국으로 해도 됐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무슨 죄라? 반면에 이때부터 K-좀비의 시작이었을까요? 이 영화의 해외 흥행 1위 국가는 523만 7천 명을 달성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차지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째서 바이러스의 진원지냐? 영화 상영 금지 때린다? 와, 우리가 할리우드 배경으로라도 나오네 신기하다 크크 라는 유쾌한 댓글의 반응도 달리기도 했죠. 사스와 코로나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두 옆나라 아니었나요? 오히려 이미지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좀비물은 지금과 달리 비급 저예산 호러의 하위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와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가 대박 히트를 치면서 블록버스터의 단골 소재로 소위 떡상했는데요. 이유는 1960년대 초반의 좀비물은 느릿느릿하게 다가오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8일 후에 나오는 좀비가 달리는 좀비로 바뀌면서 영화를 감상하는데 빠른 편집에 잘 어울리는 박진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00만 관객을 불러모은 한국 최초로 등장한 K-좀비물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입니다. 이 영화는 빠른 전개는 물론 서양 좀비와는 다른 새로운 좀비를 보여주며 개봉 이후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고 K-좀비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지난 5년간 한국 좀비물은 부산행을 시작으로 서양 좀비를 능가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해왔는데요. 하지만 부산행 개봉 당시 보도자료나 홍보물 어디에도 좀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상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조합어가 등장하는데요. 연상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좀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어 금기어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행 이전에 그나마 호평을 받았던 한국 좀비 영화가 GP506이나 이웃집 좀비 정도였으니 흥행에 대한 우려를 납득할 만합니다. 하지만 좀비를 꺼렸던 나라가 몇 년 사이에 좀비 강국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전 세계가 한국 좀비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기존 할리우드 좀비 영화들은 어떻게 더 사실적인 시체를 보여줄지 좀비의 분장과 CG에 집중했죠. 카메라에 가까운 좀비들 빼곤 대부분 CG로 좀비를 만들어내면서 모든 좀비들의 움직임이 비슷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K-좀비 영화들은 개별 좀비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부산행이 만들어낸 K-좀비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고 기괴한 움직임입니다. 제작진이 가장 신경 쓴 부분도 좀비 모션이었는데요. 부산행의 안무 감독은 광견병을 모티브로 좀비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이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도 빠를 뿐더러 죽은 사람은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로 감염이 되기도 하죠.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반영돼 좀비가 빠르고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포브스의 컨텐츠 평론가 폴 타시는 넷플릭스의 킹덤 시즌2는 워킹데드를 능가하며 시즌1보다 훌륭하다. 킹덤은 최고 수준의 각본과 연기, 연출, 그리고 영상화된 것 중 가장 무서운 좀비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한국은 서양의 좀비물에 나오는 느릿하게 비틀거리는 좀비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빠른 좀비들을 선보이는 곳이라고 평하기도 했죠. 좀비는 당장 죽여야 하는 존재, 그저 괴물로 대하는 서양 작품과는 달리 K-좀비 영화들에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며 우리나라는 좀비를 힘없이 쓰러져간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몸부림, 즉 한마는 억울한 이웃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또한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은 K좀비 특징에 대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우리 이웃이자 동료였던 사람 또한 대항해야 하는 적이나 괴물이 아닌 희생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차별점으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K좀비 모습으로 외국 비평가들과 팬들은 더욱 더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 좀비 최강국이 된 한국형 좀비, 이른바 K좀비는 지금까지도 많은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주목해야 될 K좀비 작품 중 하나가 1월 28일 개봉될 넷플릭스 신작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지난 7일 넷플릭스 공식 홈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공식 티저 예고편이 게재가 됐습니다. 티저만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부산행 킹덤 등으로 이미 한국 좀비물을 맛본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보다 심한 역대급 심의 결과를 받기도 했죠. 지금 우리 학교는 신선한 소재와 긴박한 스토리, 사실적인 묘사로 한국형 좀비 그래픽 노블이라는 극찬을 얻은 주동근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인데요.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제작한 이재규 감독과 레전드 드라마 추노를 쓴 천성일 작가가 만나며 공개 전부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웹툰을 원작으로 한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에서의 사실적인 표현만큼 놀라운 좀비 분장과 역대급 스케일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웹툰을 재밌게 즐겨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세상이 좀비로 뒤덮였지만 연애도, 우정도, 재미도 포기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거침없는 매력과 생동감으로 가득 찬 지금 우리 학교는이 파이팅 K좀비 신드롬을 다시 불러일으킬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